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 주석의 방한을 계속 추진해왔고 중국 입장에서도 다음 달부터 내년 초까지 중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미국 대통령 취임 등 굵직한 국내외 이슈가 이어지는 만큼 시 주석 방한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방한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미국 대선이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죠.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한국을 찾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새인데요. 한마디로 미국과의 갈등 양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최소한 중립만은 유지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한국을 찾아 정치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시간 역시 이런 중국의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사관 측이 시 주석의 방안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중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만 아니었다면 이미 방한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 중 하나인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 회의를 통해 2020년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2021년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해 발표하는데 이 자리에 시 주석을 포함해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계획이죠. 따라서 이 회의 준비로 인해 중국 지도부는 다음 달 초 중순까지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도 방한이 가능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국내 언론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모습은 굉장히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의 태도는 지금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중국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중국 관영 언론까지 동원해 이른바 한미 원조전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과의 대립각을 세운다 했죠.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트럼프 때리기를 노린 중국의 애국주의 바람에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인데요. 심지어 지난달 25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향해 제국주의와 적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 논란을 더욱 키웠고 뒤이어 중국 공산당 청년조직인 공산주의 청년단까지 합세해 북한의 남침 사실마저 부정하면서 역사 왜곡 논란까지 더해진 바 있습니다. 결국 이때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해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었죠.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 중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인데요. 강 장관은 한국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과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도 명시됐다면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국 간 신경전 양상이 시 주석의 방한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바이든 당선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중국을 향한 강한 견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국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즉 중국이 애국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견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안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을 향한 중국의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중국의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바이든 후보의 발빠른 움직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승리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통해 동북아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다시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8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지 나흘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통화가 끝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고 당선을 축하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동맹으로서 연대를 공고히 할 것임을 드러내기도 했죠. 또한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 문제와 같은 공통의 도전에 대해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죠.
것이죠. 이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한국의 동참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쿼드로 불리는 집단 안보기구를 의미하죠. 이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과 호주, 인도와 함께 만든 기구로 그간 미국은 이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한 뒤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앞서 강경화 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아가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을 때 쿼드와 같은 주제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 내용 역시 비슷한 주제의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새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 측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 역시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틀 뒤인 지난 10일 우리의 외교부 차관보 격인 중국 외교부의 우장하오 부장조리가 장하성 주중대사와 베이징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날 우장하오 부장조리와의 면담에서 장 대사는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우장하오 부장조리 또한 중국과 한국은 상호 우호적인 이웃이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중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촉진하자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교가에서는 이 만남에 대해 중국이 미국 주도하에 대중압박 전선의 한국 참여에 우려 메시지를 전하는 등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즉 쿼드 참여를 의식해 한국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죠. 또한 이와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만남을 통해 일본을 자극하기 위한 포석까지 함께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 주석의 방문을 계속해서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중의 정상회담 등 파격적인 이벤트를 통해 양국 정상이 만나는 구상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측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 한중의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홍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중국은 한국 방문 카드를 이용해 일본의 애를 태우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우리 정부에 마냥 요청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 정부의 전략을 보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우리를 압박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드 사태의 심각성을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당장 중국은 삼성의 전세계 입국을 불허하면서 압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태워 중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계 운항을 중국 당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중국은 일단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근거로 들면서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의 랜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텐진에는 삼성 TV 공장이 있는 삼성으로서는 임직원들의 중국 입국이 막히면서 당장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안 공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다녀온 곳이기도 한 만큼 상징성도 크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삼성 임직원들이 중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기가 아닌 일반 항공기를 타야 하는 만큼 일반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28일 동안 자가격리 후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이 필수적인 경제활동 보장 목적으로 시행해왔던 기업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의 부당한 외교적 조치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압박에 한국 기업들이 당장 일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시 주석의 방안이 확정될 때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결국 언제 어떻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을지 양국의 입장을 좁혀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한중 양국이 신경 쓰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한국 역시 하루 100여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는 점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측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제주도에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고려해보면
현재로서 한중 정상 간 만남의 열쇠는 우리 정부가 쥐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달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새로운 카드를 확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셈입니다. 특히 바이든의 다자주의 전략이 현재 중국 내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시각이죠. 결국 이를 적절히 이용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다자주의 연대를 이용해 전방위 압박을 받았던 중국은 미국의 주변국들에 포위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한 바 있죠. 그리고 이를 진두지휘해왔던 바이든 당선인은 다시 한번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 전략을 통해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선택해 중국 포위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보수층에서는 시 주석의 연내 강함이 자칫 미국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핵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해온 만큼 시 주석의 방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죠. 결국 우리 정부의 관건은 미국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 주석의 방한 카드를 이용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 관계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을 사이해둔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마냥 적대적으로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다면 이를 계기로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실현될 경우 중국과 일본 모두 실익을 취할 수 있고 한일 갈등 역시 일정 부분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죠. 더구나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추가 총리까지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 이후 이어질 한중일 외교전을 고려해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일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입장이 급변하게 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